토토리 형루님들 안녕하세요. 빗토리TV 빗토리입니다. 현재 시간 2023년 3월 21일입니다. 오늘은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물론 저도 온체인 데이터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그동안 준비하고 공부한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지식이 중수 이상이신 토토리 선배들은 X를 눌러 조의를 표해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 왕초보용으로 영상 진행할 계획이니 귀엽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온체인 데이터 왕초보 편에 이어 채굴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이 미친 상승을 하기 직전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어떤 변화 및 특이점이 발생했는지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토리월드 텔레그램 방에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글을 올리면서 채굴자의 항복 또는 그들의 이익 실현에 따른 상승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다고 했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설마 이번에도 채굴자들이 또다시 호구 포지션을 가져갈까? 반대의 경우는 기대할 수 없을까 의문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비트가 28.5K에 거의 근접했었던 결과가 나와졌으니 이번에도 채굴자의 패배로 보입니다.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나 플랜B의 이야기도 시간이 남으면 섞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들의 관점이 어느 정도 일치함에 따라 오히려 불안해진 점도 있었습니다. 잠깐 채굴자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는데 도대체 채굴자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제가 토리월드에 실시간으로 올렸던 분석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뭔 일이 나긴 했다고 알리며 글을 올렸었는데요. 지금의 해시레이트 차트와 저 당시 분석글을 올렸을 때의 차트가 좀 많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영상 찍으면서 저도 좀 이상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는 크립토컨트의 오류로 발생한 급락 차트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때 해시레이트에 대한 분석을 읽어보겠습니다. 크립토컨트의 오류가 아니라면 순식간에 신저점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해시레이트의 하락은 채굴자의 항복으로 보는 편입니다. 해시레이트의 감소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하락이 전제 조건인 경우가 많은데 26.4K를 찍고 24K까지 하락하면서 그 조건을 맞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비트코인 가격 하락으로 채굴 단가가 안 맞아 채굴기 작동을 중단시키면서 난이도가 낮아졌고 여기서 비트코인 생산 단가의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문제는 해시레이트가 바닥을 친 이후에는 채굴 경쟁의 감소로 보고 새로운 채굴자의 유입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해시레이트가 바닥을 친 이후에는 비트코인의 불장 상승이 이어졌으니 과연 이번에 어떨지 궁금하네요. 지금의 해시레이트 차트를 보면 관점의 키워드였던 해시레이트의 하락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시레이트의 급락 이후 비트코인의 상승이 이어졌고 거래소 총 입금량의 증가도 상승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해시레이트 차트가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100%를 분석 근거로 삼기는 어렵겠지만 원래 보편적인 경우에서 해시레이트를 어떻게 읽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분석글에서도 그 당시 상황에 맞춰 설명을 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우선 해시레이트의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시레이트가 상승한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재해석하면 경쟁의 증가로 볼 수 있고요. 경쟁자가 늘어나면 결국 비트코인 생산 단가도 덩달아 오르게 됩니다. 이때 발맞춰 비트코인의 가격을 펌핑시키거나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불마켓이 시작되죠. 이때부터는 손실이 있지 않겠냐는 의문도 생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비싸진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채굴기를 더 설치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합니다. 보편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채굴기를 추가 설치했을 때 이익을 보는 경우가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해시레이트는 더욱 증가하게 되고 양의 상관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베어마켓에서 시작된 상승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되는데요. 전제 조건은 아까 말했듯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채굴로 버는 수익이 줄어들겠죠. 결국 채굴을 중단하거나 그 수를 줄이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극단적인 사례로는 채굴 업체의 파산도 있고요. 이렇게 되면 채굴에 참여하는 주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즉 해시레이트가 감소했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는 이미 하락 이후인 경우가 많겠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채굴에 참여하는 주체의 전체 사이즈가 늘어나면 해시레이트의 상승, 줄어들면 해시레이트의 하락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채굴자의 항복은 해시레이트의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채굴자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해시레이트의 상승으로 이어지겠죠.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의 확보는 그 자리가 바닥일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찌됐든 해시레이트가 감소하게 된다면 채굴 난이도가 낮아지며 비트코인 생산 단가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때 싸게 채굴한 비트코인은 싸게 매도할 수도 있고 유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비트코인을 시장에 공급 및 매도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하락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런 마켓을 베어마켓이라 부르며 몇 차례 추가 하락이 진행된 후에는 다시 상승할 가능성 및 도약할 타이밍을 재며 횡보 구간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채굴 경쟁이 줄어들면서 반감기 불장 상승의 타이밍과 겹치게 되면서 강세장 및 불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새로운 채굴자들이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했지만 다시 해시레이트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를 음의 상관관계라고 부릅니다. 더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시레이트를 통해 채굴자의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 믿음의 정도와 항복 및 손절의 타이밍을 체크해 볼 수도 있고 많은 경우에서 해시레이트의 급락 및 하락을 채굴자의 항복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채굴자의 항복은 찐바닥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채굴자들이 호구 이미지가 강하지만 마냥 손실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채굴자의 항복이 아니지만 해시레이트의 하락이 확인된다면 채굴자의 엑시트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채굴자들의 채굴 물량이 시장에 과잉 공급되면 비트코인의 가격 하락이 연속되는 것이고 채굴 난이도가 오르며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산 단가가 오른다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채굴자들도 결국 채굴 물량을 거래소로 입금을 해야 입절을 하든 손절을 하든 물량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시레이트와 거래소 순입금량을 같이 봐야 할 필요가 있죠. 여기서 UTXO까지 체크해주면 금상첨화입니다. UTXO가 대체 뭐냐고요? 영상이 길어져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다루겠지만 간단히 말해 생존 기간별 비트코인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UTXO 기간별 분포를 통해 장기적 트렌드를 볼 수 있죠. 자세한 것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요. 가능하면 토토리 형님들도 더 다양한 자료를 찾아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최소한의 실력을 키워 나의 매매가 가능해지도록 공부합시다. 저도 공부하면서 영상으로 같이 나눠드리겠습니다. 항상 토토리들을 응원하는 남자 비토리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토리TV였습니다.